자, 문제 6번 푸는데요. 문제 6번은 아, 맞다. 나 어제 제 딸이랑 아바타 보러 갔는데 애 좀 어려가지고 근데 부모 동반하면 뭐 10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재미없던데. 저 재미없던데. 자, 6번 푸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봐봐요. 자, 이렇게 거울면이 있습니다. 거울면이 있는데 이 거울면에 대해서 이러한 각으로 얘가 왔어요. 그러면 튕기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입사각이라고 하고 이걸 반사각이라고 하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펼칠 건데 펼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다는 거야. 반사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면 빛이 만약에 거울이 아니라 그냥 굴절이 없는 유리였으면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이 똑같이 알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빛을 직진하도록 펼쳐보라는 얘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몇 코 먹어요? 그게 지금 쿠션 몇 개 먹어? 아, 당구 모르나? 몇 쿠션 먹어요? 3번 먹죠, 3번. 아, 물론 요거를 이렇게 입사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입사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반사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각을 이쪽으로 입사각 보고 이쪽으로 추사각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꼭 그래 수직면에 보는 건 아니야. 알았죠? 아이따, 현준아, 앵가이 줘라 좀. 응? 자, 다 했나요? 다 구했어? 그림은 못 그리는구나. 자, 보세요. 같이 갑시다.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빛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원코 먹어요. 알았지? 원코 먹고. 그 다음 한 번 반사되고 반사된 다음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한 번. 그 다음 여기 2번. 마지막 3번. 해서 딱 B로 들어가죠.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반사면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펼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대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됐죠? 노란색까지 펼쳤어요. 그 다음 요거 여기 부딪히는 이 면에서 다시 펼칠 겁니다. 그럼 파란색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렇게 되고 이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 빨간색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요, 제가 펼칠 때 좀 예쁘게 안 했는데 예쁘게 잘 펼치면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반사되는 지점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치면 됩니다. 펼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3번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가는 것들이 일직선으로 쭉 나열될 수 있죠. 그때 이 지점을 B'이라고 해봅시다. A가 B였다가 A가 이쪽으로 A가 갔겠죠. 이쪽이 C였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가 B겠죠. 그러면 이때 B'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B'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요거 AB'은요 루트에 요게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그러면 2분의 얼마야? 25, 28 루트 28 그러면 루트 7 되겠네요. 자, 이 길이가 루트 7이고요. 그래서 답은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7분의 이게 AB 프라임분의 여기를 H라고 하면 B 프라임 H 이렇게 되니까요. 루트 7분의 2분의 루트 3 따라서 루트 7 곱하면 2루트 7이니까 14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네? 네. 빛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반사면에서 저렇게 펼치면 다 직선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7번 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게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보라고. 일단 첫 번째 너희들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 P가 호 AB 위에 위치에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이 달라지는 상황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야.
알았죠? P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최소값은 똑같이 나와요. 에? 알았지? 그때 일단 목적식 이거예요. PQ 더하기 QR 더하기 RP 이 세 변의 길이죠. 근데 이 세 변의 길이를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대칭을 이용해서 봐봐요. 첫 번째 여기가 OAB인가요? OAB네. 그러면 OA를 기준으로 한번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이렇게 얘가요 동경각을 이렇게 나눠서요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봐봐, 이 길이는 이거랑 똑같죠. 여기를 P1이라 할게요. 됐죠? P1. 그러면 일단 이게 뭐랑 같아지냐면 P1Q랑 같아집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얘를 이렇게 펼칠게요.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요 알파. 이번에 이렇게 펼쳐봅시다. 이렇게 펼치면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가 이렇게 변하죠. 여기를 P2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RP 대신에 RP2라고 해도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고 대칭이동했고 요 각의 크기를 베타로 합시다. 그랬을 때 결국은 QR은 그냥 그대로죠. 자, 이거의 최소값이고. 자, 보세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요 세 변의 길이의 최소는 누구겠습니까? 직선이죠. 그지? 바로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저 길이 결국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P1, P2는 요게요.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0도였으니까 알파 2개, 베타 2개 하면 120도가 되겠죠. 이게 120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얼마? 12. 여기가 12. 1대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이게 특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물론 이거 코사인 법칙을 풀어도 되는데 12 제곱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수선 내리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요거는 특수각 되니까 여기 60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6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12 루트 3이 답이겠네요. 여기 H라고 했을 때 HP2의 길이가 6 루트 3이니까 됐죠? 이건 뭐. 자, 이렇게 대칭 이동해가지고 위치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 풀어보세요. 문제 8번. 얘도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변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용을 생각을 하라고. 여기서요 이 P의 위치 상관없는 거 알겠죠? 알파나 베타가 어떻게 나누고 가지든 어차피 대칭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P의 위치 상관없어요. 그죠? 항상 이 길이는 똑같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목적식은 x 곱하기 y예요. 맞죠? 그런데 저 x 곱하기 y가 길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p가 요 위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 일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넓이죠. 넓이. 이 삼각형 PBC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1로 일정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요게 뭐가 변하냐면 요 길이도 변하지만 동시에 요 각 세타의 크기도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x 곱하기 y는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 곱하기 y가 사인 세타가 최소면 xy가 최대가 되죠. 반대로 사인 세타가 최대면 x 곱하기 y가 최소가 되죠. 자, 사인 세타 언제 최소가 될까요? 최소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세타 각이 가장 작을 텐데 이때죠. P1이 A일 때. 이때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가 1, 2,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이겠네요. 그죠? 이 각이 세타라고 보시면 이게 루트 5니까요.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루트 5분의 2분의 2 그래서 루트 5가 답이겠네. 이게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이때겠죠. 최대가 될 때는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될 때는 이렇게 90도가 최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P가 D일 때 사인 2분의 파이가 바로 돼버리죠. 직각이 되면 삼각형 되니까요. 그럼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1분의 2 해서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이게 최대. 됐지? 자, 문제 9번 푸는데요. 때려잡지 말고, 막 때려잡지 말고 정확하게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따, 시계 엄청 먹네. 충분히 시간 많이 남았을 거야. 걱정하지마. 많이 남았어.
뭐 결과적으로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긴 한데, 자, 사인 세타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인 세타. 그러면 이때요. 봐봐. 얘를 이렇게,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면적 구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봐봐요. 여기가 똑같이 세타고 여기가 얼마냐면 6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2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결국은 여기에서 사인 세타가 등장을 한다는 거지. 사인 세타를 어쨌든 끼고 있는 식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이 평행사변의 면적은 결과적으로 2분의 1 되겠죠. 요거 이 큰 평행사변형이 다시 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합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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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일 거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6 곱하기 2루트 3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얘를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를 변을 이쪽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아니라 변을 끼고 와서 대각선의 길이와 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A, B 사인 60도로 볼 수도 있죠. 저 평행사변형은. 그죠? 그랬을 때 요거는요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죽고요. 그러니까 6 사인 셋, 이게 여기가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12 사인 세타가 AB구나. 즉 사인 세타는 12분의 AB구나. 그러면 요것만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는데, A 곱하기 B. 그죠? 저 두 변의 길이의 관계 봅시다. 관계. 첫 번째 요거 요 길이가 나와 있다. 두 변의 길이와 대각선 길이의 관계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2루트 3의 제곱, 즉 AC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 써서요. 2루트 3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사인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4, 3, 1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B거든. 그러니까 BD의 제곱, BD의 제곱은 6의 제곱이죠. 대각선 중에 나머지 하나는 두 변, 평행사변의 두 변과 이런 관계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에 코사인 120도 되겠죠. 이 각이 120도.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36은 플러스 AB.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거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주면 하면 얼마예요? 24는 2AB. 따라서 AB는 1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답은 1. 이렇게. 됐나요? 자, 지금 평행사변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와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의 관계를 저렇게 맺을 수 있다고. 예? 이거 기억해 두세요. 문제 10번은 그냥 패스.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펼치면 됩니다. 전개도만 그릴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패스. 그 다음 문제 11번도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 이런 거야.
자, 됐죠? 그제?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가계의 이등분세 성질에 의해서 일단 얘가 분할이 2대 3으로 4대 6으로 분할됩니다. 그죠? 그래서 2K, 3K라고 두고 둔 다음에 요 왼쪽 삼각형에서 오른쪽 삼각형과 비교할 때요. 요 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왼쪽에서 코사인 알파와 오른쪽에서 코사인 알파가 같은 크기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 방정식 풀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2번도 얼른 풀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B 곱하기 C의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넓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응? B 곱하기 C가 나왔으니까. 됐죠? 자, 같이 봅시다. 네, 봐요. 뭐냐면 이 목적식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목적식이 넓이하고 관련됐겠네요. B 곱하기 C니까 넓이하고 관련된 건데, 그럼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의 sin A인데요. sin A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호가 고정되고, 그러면 sin A 값도 일정할 겁니다. 원주각이 일정하니까. 그러면은 저 sin A 값이 얼마냐 하면 이거죠. sin 법칙에 의해서 sin A분의 대변의 길이는 이 16의 길이는 2
BR가 왔죠. 그래서 sin A는 5분의 4입니다. A가 어디 있든 간에 현의 길이가 16이면 그거에 대한 꼭지점은 항상 5분의 4 sin A.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돼요.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면적은 누구에 비례해요? BC하고 같죠. BC하고 비례하죠. 그러니까 BC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면적도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면적은 언제 최대겠어요? 지금 그림과 같이 높이가 최대일 때겠죠. 밑변이 16이니까 높이가 가장 최대려고 하면 지름을 지나서 이 중심에서부터 이 현에 내린 수선에서부터 연장되어서 만나는 요점일 때가 높이가 가장 높죠. 알았지? 그래서 16이 높이입니다. 이렇게 넓이 최대값이 이거니까요. 이거 따라서 양변을 이걸로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320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기출문제 13번 A 봅시다. A. 이 문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요거하고 관련된 정보과학형하고 관련된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그래. 현준아 안 풀고 뭐해? 안 풀고 뭐해? 어? 내가 틀렸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정오각형이 변을 제외하면요, 변을 제외하면 대각선이 총 5개를 그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릴 때 맨날 별 그릴 때 쓰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5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5개의 대각선 길이가 모두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라면 이 중에서 대각선 길이 하나만 잡았을 때 요 길이 한번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잘 보세요. 내각 정N각형의 내각의 크기 이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봐봐. 이게 요렇게가 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다 합동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죠. 아, 여기 빠졌다. 그래 안 그래? 맞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요 각을 만약에 저 남은 한 각 있잖아요. 저 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세요. 니도 베타, 니도 베타, 니도 베터, 베타 이렇게 되고요. 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봐봐. 이 두 개가 내각이니까 내각이라고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요.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게 얼마일까? 응? 당연히 2알파 되겠죠. 그지? 2알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2알파가요. 이쪽에서 한번 봐봐봐. 요것도 2알파죠. 요것도 2알파겠지. 왜? 이게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이것도 2알파겠죠. 그럼 어떤 게 성립되겠어요? 2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다. 즉 알파와 베타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요 삼각형에서 내각의 크기 생각하시면 2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예요. 그러면 베타가 다시 알파로 바뀌면 5알파가 되겠죠. 이게 여기다 반영하면. 그래서 알파는 결국 얼마냐면 5분의 파입니다. 몇 도냐면 36도예요. 알겠죠?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도 108도거든요. 요거 곱하기 3한 거. 됐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 부분만 따갈게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할 때 A, C, D만 따옵시다. 얘는 참 재밌는 게 이래요. 이렇게 쫙 지나가는 저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E라고 할 때 요각이 알파고 요각이 알파고 여기가 2알파고 여기도 2알파 이렇게 되죠. 여기도 알파고. 닮음 삼각형 안에 닮음 삼각형이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X,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죠. 근데 이게 요렇게 세 개 같아요. 그러니까 2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ED의 길이가 X-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삼각형 ACD와 닮았습니다. 누구랑 닮았냐면 삼각형 CDE와 닮았고요. 자, 이때 닮은 비율인데요.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율로 가봅시다. 자, 이거에서 단변이 CD죠. CD에 대한 AC의 비율은 자, 이 삼각형에서 단변 이거죠. ED 분의 그 다음 CD 이렇게. 그럼 실제로 길이 한번 써볼까요? CD는 길이가 2죠. 2분의 AC가 X죠. 그 다음 ED가 얼마인가요? X-2고요. 그 다음 CD가 얼마예요? 또 2죠. 따라서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4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이니까 X는 1 뿔마 루트 5가 되겠죠. 그런데 음수는 안 될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5가 답입니다. 대각선의 길이. 알겠죠? 그런데요. 이게 언제 또 나오냐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황금삼각형이라고 해요. 황금삼각형에 있어서 단변에 대한 장변의 길이의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때 주로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이 길이를 1로 잡았을 때예요.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았을 때 요걸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가 골든 레이쇼야. 이거 분의 이거가. 그러니까 2분의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거를 보통 1로 잡았을 때는 얘를 만약에 x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x-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1분의 x는 x-1분의 1 이렇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게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자, 황금 비율은요. 이거 말고 항상 황금 비율이라 하면 어떤 도형의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율인데 특별히 이런 비율을 만족하는 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더 있어. 황금 사각형이 있습니다. 황금 사각형은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단변의 길이를 1로 잡았을 때 장변의 길이 x라고 잡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길이 1로 딱 잡고 정사각형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고 난 다음에 요 사각형이랑 이 큰 사각형이랑 닮은 비율이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x-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큰 직사에서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율은 짝직사에서 작은 직사각형에서 뭐가 되냐? x-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게 똑같이 나오죠. 이게 바로 황금 비율.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에 있어서의 일반항을 구할 때에도 역시 황금 비율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알았죠? 최근에는 안 나오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할 거예요. 혹시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편집할 때 혹시 나오게 되면 그건 바로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근데 지금 당장 안 할. 자, 그 다음 넘기셔서 뭐 지금 못 쉬어서 죽을 정도는 아니죠? 어? 그 정도는 아니지? 죽을 것 같아? 네. 쉬어야 돼요? 네. 다음 한양대 문제. 좋아? 5분만 쉽시다. 내가 쉬어준다.